자, 그러면 지금 여권은 무슨 속셈이냐? 오늘 보면요, 이낙연이 국회에서 윤석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당 대표로서 민주당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규명을 하는 비사실을 징계를 규명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의 비리를 조사해야 된다.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의 행위가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를 사찰했다.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직적 사찰 의심으로 봐야 된다. 이러면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윤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당도 이런 비사실을 뿌리 뽑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하면서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정해라, 저항하지 마라고 겁을 줬습니다. 자, 한편으로 공수처가 진행되면서 윤을 같이 제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공수처 탄생 전에 윤을 제거해서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지금 보이는 거죠. 자, 이낙연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오늘로 마감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 오전에 민주당 등의 여권에서 추미애 윤석열 동반 사퇴해야 된다고 운이 지금 여기저기서 띄워졌어요. 그래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한계에 왔다. 법치 붕괴 상태니까 더 이상 직책 수행이 어렵다. 두 사람 다 퇴진해야 된다고 동반 퇴진론을 띄웠는데 초점은 윤석열이 쫓아내는 부분에 있죠. 정권 입장에서야 윤석열 제거가 완료되면 추도 뺄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추가 윤석열을 제거하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다 했다고 친문계층에서 박수 받은 다음에 지금 빠지는 역할을 하겠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정세균이는 추는 지 역할을 너무 잘했다. 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이 검사들을 만나가지고 사회적 약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날 때쯤인 1시 한 40분쯤에 장모 기소를 중앙지검이 발표했고 5시 20분쯤에 서울 고금 청사 2층에 마련된 법무부 기자실에서 윤석열에 대한 감찰 브리핑을 6시 이후에 하겠다고 40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겁니다. 법무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추 취임 이후 반복되는 일방적인 통보, 즉 문답조차도 없는 것은 거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추가 직접 브리핑한다 하니까 그 중요성이 지금 심각할 것 같아서 다 취재에 응했다는 거예요. 추가 등장했을 때 기자들이 브리핑이 일방 통보, 기자단 간사와 언론을 하지 않고 몇 시에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통보할 수 있느냐 설명해라 했지만은 추는 마이크도 안 쓰고 양해 부탁한다 하고는 일방적으로 15분간 이 내용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 추 브리핑이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이 이 정도 상황이면 법무장관이 청와대에 해임 건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니까 추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브리핑장을 떠났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욕설까지도 나왔고 왜 질문 안 받느냐라는 이 화난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는 문가리가 추 발표 직전에 라이너를 통해 보고를 받고도 침묵했다 이러는데 침묵이 아니라 문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 수행한 거지요. 그냥 문이 이런 지 점수 떨어질 일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행동 대장을 시켜서 칼질을 한 거죠. 그리고는 보스는 우아하게 그 시간에 뭐 좋은 데서 밥 먹는 이런 깽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상 승인한 게 아니냐가, 야당도 이 표현이 틀렸어요. 사실상 승인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징계를 갖다가 지금 돌입하는데 그걸 갖다가 대통령 허가 받지 않고 할 수 있겠어요.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은 발표하는 즉시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발표해 놓고 청와대하고 협의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청와대 결재, 청와대 사인 이렇게 한 이후에 일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해임 건의를 하지 않고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를 바로 지금 착수하느냐? 문한테 이렇게 해임 건의를 하면 문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부담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좀 이런 방식으로 윤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국회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방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승인하는 방법인데, 임기 보장이 2년 있는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해임하는 부분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 명시적 조항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가 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찰총장을, 검사를 파면할 수 없어요. 검사도 파면하지 못하는데 검찰총장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검찰총장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쫓아내려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소추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 국회가 결의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나면 검찰총장이 알아서 그만두는 식으로 하고 사표 수리로 진행되어 왔지요. 그래서 윤처럼 저런 식으로 무대포로 버티는 경우에 대해서 결국은 직무 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는 사실상으로 문이 나서서 해임을 하고 또 여당 전체가 나서서 탄핵하여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절차, 이거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멍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회피한 채 간편하게 사실상 문을 쫓아내는 방법을 이렇게 선택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검찰총장의 역할은 그 대검 차장이 대행을 하는데요. 그럼 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장 벌어진 직무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겁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정확하게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한마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죠. 신속과 긴급을 요할 때 하는 겁니다. 자, 법원에 의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권한이 회복돼서 윤은 내일이라도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며칠 안에 결정이 나지요. 그러면 윤이 대검청사로 출근을 해서 이제 본 소송을 내요. 가처분 소송이 아니라 본 소송은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윤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대검은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에서 본 소송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본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내면 이거는 상당히 걸리겠죠. 1심, 2심, 3심으로요. 그렇게 가서 이제 승소를 하면 권한이 회복되는 거고, 패소를 하면 직무가 그대로 정지된 상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소송을 꺼버리면 내년 7월이 윤석열 임기인데 이거 직무 취소 소송을 내서 1심, 2심, 3심으로 가면서 윤석열 임기가 끝났을 때야 승소를 한다고 한들 사실상 승소의 이익이 윤한테는 없는 거죠. 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이 받아들이냐 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인데, 윤은 이 부분으로 지금 가처분 신청으로 총장지 회복을 갖다가 노리는 거고, 행정소송은 수년이 걸려서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피해 보상이나
명예회복 차원이지 실제로 이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윤이 검찰총장으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도 없는 혐의로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사상 희대의 이 법치 파괴 행위가 나타났다. 현직 검사들도 추미애의 정치적 포크가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나갔다. 6탄으로 그야말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정진웅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총장이 지금 그럴 만큼의 죄를 저질렀냐. 이게 유신시대나 전두환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희대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문 정권이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이거는 완전히 독재가 완성된 거다. 이제는 독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생각해라 이건데, 이제 검찰을 공수처 출범 전에 무력화시켜 버리기 위해서 지금 추미애가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자, 이제 이런 짓이 저질러고 난 이후에 검사 내부에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정상적인 상태 같았으면 검사들이 총장이 직무 정지가 되고 징계 청구가 되었다면 다 들고 일어나서 들이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과연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이 사회의 법치가 지켜질 수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윤이 나가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취소 소송을 내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이 자신의 억울함을 만회하겠다는 거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봤을 때는 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감안 안 하고 잘라 있다가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타격이 될 건데 그건 충분히 고려했다고 봐요. 자, 지금 검찰 내부에는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어제 저녁에 검찰 내부 인터넷망인 이플러스에 글을 올려서 집권 세력이 정치인 출신 장관을 내세워 검찰총장을 제거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집권 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절차로서 수사는 행정의 영역이자 사법에 준하는 영역이라며, 수사는 민주주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 혐의와 수사 주체의 준사법적 양심에 의해 적법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로 작동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도 검찰의 법률 명시 위의 역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절제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 제주지검 검사도 이 추미애의 폭거를 지금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해야 된다. 통영지청의 강백신 검사도 박정희 시절 민복기 대법원장이 민주주의 국가이니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은 제사에 대추밥 놓듯이 구색을 맞춘 정도였지요 라는 이런 말을 했던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다 했습니다. 자,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 부분이 지금 확대되지 못한다면요, 아마 검사들도 전부 허물허물해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이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부산 이 동부지청의 김창진 형사 1부장은 후배 검사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윤 총장에게 제가 좀 조언을 해준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만 대응하고 그렇게 가면요, 제가 봤을 때 윤은 이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점점 갈수록 이제 만신창이 검찰에서 내보내놓고 이제 반신창이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윤은 오늘 검찰 밖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가? 정권이 지금 검찰을 없애고
사실상 없애는 거잖아요. 이게 검찰이에요.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지켜서 상권 분립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권의 구린 구석들이 어떤 것이다. 이런 말을 국민 앞에 직접 호소해야지. 그러지 않고 전부 그냥 빙빙 돌면서 그냥 합법적인 틀 안에서만 자신을 지키고 옹호하려고 한다면요. 윤은 이제 쫓겨난 검찰총장이 대단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윤은 문을 상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추미애만 다투고 그러니까 한여한테 쫓겨난 검찰총장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윤은 한여를 건너뛰고 문을 향해서 이쯤 됐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어야죠. 자신이 없으면요 그냥 여기서 깨갱 하고요 조용히 사는 게 낫습니다.